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성공을 드리는 온더업입니다. 시청자님, 만약 시청자님께서 보관 중인 수천만 원의 돈이 추후 5년 후에 20%만 남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차량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구매한 차량이 추후에 감가폭이 심하다면 탈 때마다 속상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점을 참고하셔서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차량을 변경하실 때나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금융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차량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분석하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상품 중에 장기 렌트가 있는데요. 소비자가 찾는 차량이 추후에 감가가 심하게 예상되는 차량이라면 지금 저희 쪽에서 승인을 제한하는 일부 차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간 월 렌탈료를 받고 만기 시 잔존가를 받은 총액의 합이 처음 차량의 구입에 들어간 투자비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5년 후 잔존가를 미리 예측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금은 그 5년 후에 대한 잔존가 예측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렌터카 법인 회사, 특히 장기 렌터카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근 10년간 역대급 호황을 계속 맞았다고 보는데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앞다투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맞으면 지금 잔가를 계산해서 바로 승인을 내주는 업체가 많은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호황을 맞았지만 향후에 장기 렌터카 상품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납입금을 받고 만기 시 인수금을 받던지 아니면 차량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나 제조사의 생산 기술 향상이 예상보다 많이 빨라질 것으로 생각되어 지금 예상하는 잔가보다 더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차량의 감가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상품에서 제외를 하고 다른 회사로 계약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참고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이나 정말 큰 금융권 렌터카 회사는 그래도 수익이 괜찮습니다. 그건 렌탈료와 인수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과거에는 차량의 잔가를 계산하는 것이 오차 범위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5년 후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차량에 대해서는 고객이 있더라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방침입니다. 단순히 과거 10년 전만 보더라도 10년에서 5년 전 이룩한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술 진화가 훨씬 더 가속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있는 차량으로 보는 것이 내연기관 차량인데 그 중에서 특히 디젤차가 감가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카니발 디젤이나 팰리세이드 디젤은 아직 예외입니다. 카니발은 대체가 가능한 경쟁 차종이 없어서이고 팰리세이드는 수출 수요가 아직은 많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어가면 렌터카사들이 조건만 맞으면 차량 상관없이 계약 후 출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렌트 조건 4, 5년을 채우게 되면 계속 중고차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이 물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렌터카 차량의 등록 대수는 연평균 15% 이상씩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몇만 대에 그치던 렌터카가 지금은 130만 대가 넘었습니다. 130만 대가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렌터카 번호판만 130만 대인 거예요. 렌터카는 법정 운행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에서 5년이면 대부분 일반 번호판으로 바뀌기 때문에 매년 출고량으로 기록을 하면 장기 렌터카로 시정에 풀렸던 출고 대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고객의 계약 구조상 내연기관 차량들이 훨씬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다시 중고로 시장에 풀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친환경차의 기술력이 좋아져서 신차 값이나 유지비, 충전 인프라 등이 계속 발전하게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중에 출고됐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출고를 직접 많이 하고 고객님께 피드백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고 후기를 듣게 되면 95% 이상이 만족합니다. 다음에는 내연기관으로 구매 고려를 안 할 것이라고 미리 말하는 고객도 상당수 있어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의 차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담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상담을 드려보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이더라고요. 또 저는 내연기관을 선택한 고객님들에 대한 후기도 많이 듣습니다. 한 1, 2년 지나서 연비나 디자인, 승차감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디자인이나 승차감은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 점은 친환경차가 단점이 더 많았을 건데 왜 그런가 보니까 유지비나 정숙함에 대한 장점에서 다른 단점들이 커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엔진음과 떨림이 있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막상 소리 없고 떨림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시 소리 나는 차량을 타게 되면 거슬리게 느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차량을 타던 분들이 다시 내연으로 넘어가기 힘들다는 점은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신차 대기 기간을 보면 고객의 니즈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고객 소수가 충전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이고 그분들은 사실 경제적 여유가 꽤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애당초 기름값이나 유지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매월 20에서 30만 원 더 지출을 하더라도 번거롭지 않음이 중요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국민들 대부분은 연비나 유지비도 중요하잖아요. 예로 들자면 특히나 포터 EV 차량이 큰 인기입니다. 포터 EV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게다가 충전할 때 오래 걸리고 짐 한 번 싣고 한 건 뛰면 대기하고 또 충전해야 되고요. 이렇게 불편한데 인기인 이유는 충전할 때마다 연료비가 세이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체감상으로 크게 느꼈기에 비슷한 화물 업계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전달되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돈을 벌기 위한 업무 차량이 아니며 소유자가 원하는 취향과 스타일 등 개인의 니즈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요. 경제성만을 따져서 타인의 의견으로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제성은 다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고 전기차의 경제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진 내연기관이 확실히 우세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나 여러 혜택을 줘도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은 내연기관 차량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 회사도 그렇고 좋은 경쟁 회사를 보면 의도적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속적으로 발주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의 상품기획 전략을 세울 때 향후 차량 잔가 보전에 의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각보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객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은 감가폭이 커질 것이며 고객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세 번째, 반대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감가는 내연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핵심 소재인 배터리나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은 계속 성장이 예상된다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보는 기술적 관점과 분석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한 명의 생각으로는 전체 시장에 미치는 상품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다수의 통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흔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알 수 있는 판매량에 대한 통계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제 생각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실소비자들의 반응, 특히 상품 만족도에 대한 통계가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장의 반응을 시청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렌탈 사업이 계속 15%씩 우상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렌탈 사업에 대한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레드오션에 다다랐고 상장된 회사들은 후속 주자들에게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며 시청자님께서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